자, 한동훈한테 이제 명칭이 생겼어요. 문고리 소통령. 이게 두 가지 조합이다? 한 가지가 아니고 문고리 그쵸. 3인방, 4인방이 있었지. 예. 박근혜한테 문고리 4인방이 있다가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문고리 3인방으로 됐던 그 기억들 아실 거고, 권력은 지근거리, 거리에 비례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2인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2인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박근혜 때 2인자가 바로 문고리 4인방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문고리고, 소통령은 김영삼 아들 김현철을 소통령이라고 불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안 좋은 최측근 정치의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문고리 소통령. 당장은 입에는 안 들어올 텐데 한동훈은 그렇게 될 가능성 100%. 그게 뭐 지금 2년,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보여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검찰 공무원을 알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팅 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하면 한동훈, 이게 너무 공식인데 이 사람을 정말 상상 초월하게 법무부 장관에까지 앉히겠다고 하니 이제는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사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오픈될 것이라 생각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기대 반, 이렇게 우려 반, 이 정도인데, 왜냐면 사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안 했어도 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지 수원지검장으로 갈지 남부지검장으로 갈지 이거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사실 그거죠. 설마 처음부터 이런 법무부 장관 같은 자리를 내놓겠냐 이런 좀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잘 드는 칼이에요. 잘 드는 칼을 저는 이렇게 숨겨놓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꺼내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꺼내놨다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는 자리에다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동훈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될까,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대가리에 천공나게 배운 게 있잖아요. 거진 게 있어야죠. 진짜 문고리는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시선을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을 던져놨다는 건 저는 한동훈은 오히려 미끼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얘가 소통령이야. 얘한테 정치적으로 모든 화력을 집중해. 라고 하고, 원래 그림자 캐비넷은 눈에 절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한동훈을 전 꺼내. 도사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사. 저는 그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있잖아요. 그 배워온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돌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차이니까 네. 울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울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짜증나 죽겠는데 상대가 때려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는 거야. 마음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개새라고. 뭐 그런 장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모자란 게 그런 거지. 타겟팅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내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하면서 뭔가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데 물과 기름 상태를 만들어 놔서 전혀 흡수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다만 이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철면 피해에 가깝다. 후한무치하다. 대놓고 이러는 거. 국민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야,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방송에.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내가 왕이야예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마인드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란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내가 어찌해서 어렵게 대통령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정치 잘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정치 못하겠다를 미리 예고하는 그 모질이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통령이 됐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청문회 준비단에 윤석열의 아이들, 윤석열과 아이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저 눈에 띄는 건요. 권순정이에요, 권순정. 나랑 방송한 권순정 아니고요. 저번에 그 대검 대변인 했던 이 권순정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에 등장을 합니다. 권순정 카톡방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영환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 준비단을 만들면 당연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장관이 새로 임명이 돼 그러니까 지명이 되면은 법무부에서 이제 이 지명자를 도와줘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청해서 올라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뭐 이런 사람 다음에 신자영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국정농단 수사를 같이 했던 사람. 주영환은 윤석열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이고 신자용은 윤석열과도 친하지만 한동훈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권순정은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고발사주 사건 때 카톡방에서 손준성과 한동훈과 권순정 이 세 사람이 계속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죠. 4월 1일에는 45회, 4월 2일에는 30회. 이랬던 정말 윤석열 사단, 한동훈 사단의 사람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 또 중용이 될 것이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마저도 노골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눈치를 안 보는 거지 이 태도가 윤석열을 망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부인 이야기가 나오죠. 슬슬 한동훈의 부인 김앤장의 변호사로 있죠. 지금 진은정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지금 그 김앤장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거예요. 진은정 외국 변호사라고. 외국 변호사예요. 이분은. 네. 그렇다고 외국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2020년에 한동훈에 대해서 특집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3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너무 못 봐주겠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김앤장 그때 당시 이야기했었어요. 한동훈의 와이프는 진은정이고 김앤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의 스펙이 한동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그 로스쿨 나왔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네, 어디지? 콜롬비아. 콜롬비아 로스쿨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뉴욕주 변호사 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은정은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외국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에 있는 거고요. 한동훈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지금 검찰로 있는 거죠. 2020년 63빌딩에서 한동훈과 결혼을 했고요. 네, 이 모든 자료는 진형구의 고등학교 동문 게시판에서 찾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앤장이 변호사 사무소잖아. 우리나라 제일 큰. 근데 지 남편이 법무부 장관을 해요. 이해충돌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면 진은정이 김앤장을 잠시 뭐 사직을 한다거나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법무법인에 마누라가 들어가 있어. 남편은 법무부 장관이야. 근데 한덕수 임명하는 거 보면은 이런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법조계에서 뭐 남편은 판사, 와이프는 검사. 그렇지. 남편은 변호사, 와이프는 판사 혹은 검사.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너무 뻔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부부를 그렇다고 해서 제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제는 사실 논의가 될 때가 됐죠. 예, 지금 뭐 특정 지금 뭐 국무총리 후보도 지금 이 회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도 이 회사 출신이고 거기에 따른 이해충돌이라든지 뭐 후관해우라는 말도 요즘 왜 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너무 뻔히 보일 때는 이거는 국회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냥 변호사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충돌의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지적인 그러니까 거죠. 5월 19일부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시행되는데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그 공직자가 관련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지켰을 때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검사가 또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검사 눈에만 공교롭게 안 보이는 거죠. 가름마가 반대쪽이어가지고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변호사 같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하루빨리 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요.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엄청난 후진국인 거예요. 돈은 버는 사람만 벌고 정보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식들까지도 그 대부물림, 권력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상태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도 이 법 기술자들은 이걸 또 교묘하게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름이 진은정이네요. 진은정. 이기는 정이 아니고 진은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은정 말고 밑에 동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진동균. 생각해보니까 진동균 이야기 해줘야지. 그렇죠. 진동균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고, 그리고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죠. 네. 그렇죠. 어, 성폭행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좀 어, 센 성-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성폭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검찰에서 모르시는 날라갔고, 것보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CJ나 뭐 이런 쪽에 대기업 변호사 맡다가 그렇게 지금은 변호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결혼할 때는 진형구가 검사장이었었기 때문에 검사장 사위 플러스 완전 집안 자체가 이제 법 쪽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도 일찍 사법고시를 패스한 상황이었고요. 나름 뭐 장가도 잘 가고 그런 거죠.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을 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성공적으로 입성한 거. 원래 그런 거지. 좀 어떤 사회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변호사나 검사 사위, 의사 사위, 재수 없어 진짜.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그래서 약간 문물을 같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권력 그들만의 카르텔인데 그 대표적인 샘플이 한동훈인 거예요. 오늘 그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나와서 이분이 이제 중앙경찰청장 막바지에 미끄러졌거든요. 박근혜 때. 그분이 이제 한동훈도 겪은 이야기를 해주셔요. 거기서 비하인드를. 딱 그 이야기더라고.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사람 됨됨이가 한동훈하고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대요. 한동훈 30대 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거. 인간성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는 잘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 자체의 어떤 됨됨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꺼내놨어. 처음으로. 그거는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사실. 예. 근데 그런 엘리트들이 그렇다니까요. 네. 엘리트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완벽해. 그런 캐릭터에 가깝잖아.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 한동훈 얼마나 완벽하니 영어도 잘하고. 윤석열이 검찰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 그랬어. 대체 이거를 무슨 검찰 가면 영어 경시대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자체는 한동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창피한 칭찬이에요. 이걸 지금 칭찬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검찰이 앞으로도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추세에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뭐 이렇게 이제 쉴드를 쳤잖아요. 동훈이 비행기 좀 태워주고 싶나 보네.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사실 내부에서 문제가 많은 거고 내부 수사를 해야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기소권 수사권 다 박탈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지. 그러니까 다 박탈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이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나눠야지. 지금 경찰도 쪼개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놈이 그러면 그 수사권 기소권을 꽉 쥐고 있다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배우고 들어왔으면 국위 선양을 해야지. 예. 짜증나네. 오늘 방송 언제 차단해요? 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이 있대. 아니 그 유창한 영어 실력도 다시 한번 진짜.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킬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조민이 한동훈보다 영어 더 잘할 겁니다.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뉴욕주 변호사 얘기 좀 해봐. 뉴욕주 변호사를 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대를 나오면 용어라던가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영어 유창하지 않아도 많이 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맞죠. 사실 근데 미국은 변호사 숫자가 150만이에요. 우리나라 3만이 안 되거든요. 150만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따는 건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을 할 만큼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영어가 제일 쓸데없는 데가 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발짝만 나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이 일본 가서 통합니까? 대한민국 예. 법이 미국 가서 통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첫 출근을 하면서 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이다. 영어도 하지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영어로 하지 그랬네, 이 새끼야. 어처구니 없어.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이다. 사실은 동훈아, 검수완박이 너 때문에 앞당겨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수사를 한동훈 그 아이폰 안 가가지고 수사를 못하는 거, 김건희 수사 못하는 거, 완벽한 그 윤석열 패밀리, 김건희, 한동훈 때문에 검수완박이 민주 시민들한테 아젠다가 됐는데 이 뻔뻔한 자가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 이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나와서 이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힘 있는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0.5초 동안 정적이 얻습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하는데 이제부터 힘 있는 권력자들은 수사를 받지 않을 거다. 이 말 하는데 약간의 그 정적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었다. 존나 뻔뻔해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들 측근이나 가까운 검사 기소율 1%도 안 되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 간단한 거예요. 니들 수사 못 하겠다니까 그 수사권 딴 사람 줄게 이거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공정하게 잘 썼으면 조국래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고 김건희나 한동훈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비읍시옥 같은 놈들한테 니들이 선택 수사를 할 거면 그 수사권을 남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한번 줘볼게. 이렇게 된 거 결국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뻔뻔한 놈입니까 이게. 야반 도주국이라니.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 경찰로 가거나 공수처로 가면 거기 수사 못한답니까? 유일하게 검찰에 가야만 문재인 이재명 유죄를 내릴 수 있나요? 그럼 무식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뻔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랑 사고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치 천재라고 불리우시는 분 있죠. 누구? 정봉주. 그치? 정봉주 의원이 오늘 급하게 연락을 해갖고 한동훈을 낙마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뭔데요? 설명을 해줄게. 네. 받아 적어 빨리.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기도 해요. 한덕수 총리를 낙마하면 한동훈 장관을 제청 못하는 이유가 장관 제청권이 국무총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낙마를 하면 물론 이제 나중에 현직 김부겸 총리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계속 임명이 안 되면. 그런데 한덕수를 낙마를 시키고 또 사람 또가 또 올라올 거 아니야. 한덕수 낙마의 권한은 민주당한테 있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임명의 권한은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반대해도 한동훈은 임명할 수가 있는 거야. 총리를 낙마를 시켜. 한덕수 말고 또 다른 게 또 올라와. 또 낙마를 시켜. 그래서 전제 조건을 걸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철회하면 총리를 인준해주겠다. 이걸 그러면 한동훈을 낙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하지 않아요? 이해 안 됨?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잠시 정적으로 제가 답을 했냐면 지금 경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워낙 경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게라고 딜 다 한 다음에 총리 임명하고 그냥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좀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당연히.
이건 좀 가능한데 우리가 상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런 분들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좀 잠시 생겨가지고 예. 임명 인준안이 부결되면 다른 총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다른 총리 인준을 요청할 때 부결시키는데 이때 한동훈 철회를 조건으로 걸면 한동훈을 사퇴시킬 수 있다. 뭐 논리적으로 굉장히 신박하죠.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은 정봉주 의원밖에 못해요 진짜. 그런데 정치 천재라고 아. 네이밍해서 지금 이분이 지상파 나가서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정치 천재 정봉주입니다. 훌륭하세요. 얼굴 천재 정필수입니다. 네. 아유 이씨. 법정에서 봅시다. 그 이야기를 있잖아요. 웃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정색하고 하면 재밌거든. 자기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미안한 거죠. 그러면 유머가 아니잖아. 그런 유머를 왜 던져줘? 자, 어쨌건 한동훈 낙마의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그 방법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윤석열이 한동훈 내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스스로가 이러면서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하면서 취임도 하기 전에 취임덕이 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또 그쪽 패거리 중에 한동훈과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법 이것을 딜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자체는 한동훈을 내정 처리하는 것을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한동훈은 검찰도 나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여지를 주지 않고 이건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하는 그 카드가 민주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이 정치하면서 처음부터 권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작점에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딱 집어넣는 거 보고 얘는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카드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를 양보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는 후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자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못하면 내가 뭐 취임 초기부터 레임덕 온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진짜로 못하는 거죠. 근데 검찰 정상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그 다음 날 바로 한동훈을 이렇게 어떠한 뭐 이렇게 우회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된다는 것은 주위에서 어떠한 조언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대가리에 천공나게 고민하다가 건진 생각이 그 생각이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